승무원에게 목소리는 자부심과도 같으며 우아한 영국식 영어만이 승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이 처음에 극도로 거부했던 한국어 방송을 직접 하기 위해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 방송은 기내 서비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던 여성이 단 한 번의 한국 방문으로 인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멜리아, 영국 국적항공사에서 20년간 근무한 수석 승무원입니다. 최근 3년간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하고 잠시 복귀하여 미처 못 쓴 육아휴직을 사용하느라 5년간의 공백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제 자부심은 여전했고 제 목소린 여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 자부심은 언제나 제 목소리에서 나왔거든요. 이륙 전 승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차분한 안내방송, 난기류를 만났을 때 흔들림 없는 제 목소리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 그 자체라고 믿어왔죠. 하늘에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언어, 바로 영어로 말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 승객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했는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서 뉴욕의 JFK까지, 파리의 샤를드골에서 도쿄의 나리타까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제 영어는 통했고 존경받았으며 신뢰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영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상징이자 질서의 언어였고 하늘에서만큼은 절대불변의 진리였어요. 매번 비행을 마치고 나면 승객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곤 했는데요. 당신의 차분한 목소리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완벽한 영국 영어 발음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칭찬들이 제 가슴을 뿌듯하게 했고 동시에 제가 추구하는 서비스 철학이 옳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동료들에게 말하곤 했죠. 우리의 영어는 하늘에서의 품격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알던 항공의 품격,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희 승무원 전원에게 새로운 태블릿이 지급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공문은 제가 가진 20년 경력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안전 및 고객 편의성 데이터 분석 결과 전 세계 97개국 주요 항공사는 표준 안내방송에 한국어를 의무적으로 추가한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저급한 농담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른 동료들의 표정도 저와 같았습니다. 황당함, 그리고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공문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니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통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 해외 여행객 수의 급증,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 승객들의 안전 및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데이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억지스러운 통계 조작으로 우리의 전통을 흔들려고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본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분명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런던의 한 펍에서 동료 베테랑 승무원들과 모여 이 말도 안 되는 조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한 동료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하더군요. 아멜리아, 이건 코미디야. 중국어나 스페인어라면 이해라도 하겠어. 그런데 어순도 완전히 반대라서 연습하기도 배우기도 어려운 언어를 국제표준으로 삼는다고? 한국어 읽기 집중하다가 사고가 나겠어.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에게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특히나 한국에 대한 제 지식을 동료들 앞에서 늘어놓곤 했어요. 한국이야 뭐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일본 기술을 베껴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위험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그런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동료들은 제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한국 정부의 막대한 로비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올바름, PC주의에 미쳐버린 본사의 보여주기식 쇼일 뿐이라고요. 저희는 비행 내내 불필요한 소음을 견뎌야 하고 그 사이 영업권 승객들은 혼란을 느끼겠죠. 항공사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저는 특히나 일본 노선을 운항할 때마다 느끼는 그들의 질서정연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공항은 언제나 완벽했고 그들의 승객들은 조용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90도 인사,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운항시간, 그리고 승객들의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까지. 만약 영어를 대체할 언어가 필요하다면 그건 당연히 일본어여야 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진정한 선진국이니까요. 일본은 이미 19세기부터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였고
전후에도 빠르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검증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불평하던 중 저는 회사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몇몇 베테랑 조종사들도 조종실에서 본사가 정말 이상한 결정을 했다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제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혀졌죠. 하지만 본사의 결정은 단호했어요. 며칠 뒤 제 손에는 한국 기업이 만들었다는 어딘가 조잡해 보이는 AI 시스템이 탑재된 새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태블릿을 들고 제 인생에서 가장 불쾌한 비행이 될 런던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태블릿을 처음 켜봤을 때 저의 선입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제가 익숙한 서구식 디자인과는 달랐고 어딘가 어색하고 투박해 보였습니다. 역시나 한국 제품은 이런 수준이구나.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기에 저는 마지못해 사용 방법을 익혔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는지 똑똑히 증명해 보일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쓸데없고 거추장스러운 시스템이 얼마나 항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똑똑히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이죠. 비행이 시작되고 평소와 같은 안내 방송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지난 20년간 수천 번 반복해온 그 익숙한 방송을 시작했죠.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제 목소리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고 모든 단어의 발음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승객석을 훑어보며 제 영어 방송에 고개를 끄덕이는 승객들의 모습에 만족했어요. 역시 이게 바로 진정한 서비스지. 제 차분한 영어 방송이 끝나고 저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 채 태블릿의 한국어 버튼을 눌렀어요. 곧이어 제 귀에 들려온 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이 낯선 언어가 앞으로 제 비행에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킬지 이때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놀랍게도 한국어 방송의 음질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제가 기대했던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로봇 음성이 아니라 마치 숙련된 아나운서가 직접 녹음한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음성이었거든요. 발음도 정확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 정도 품질이라면 적어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거든요. 제 차갑고 딱딱한 영어 방송이 끝나자마자 태블릿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창한 한국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승객들의 반응을 살폈죠. 역시나 승객들을 별다른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회사 고위층이 생각한 대로 한국어가 나온다고 좋아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는 행동조차 없었죠. 역시나 그냥 번거로운 절차가 하나 생겼을 뿐이라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계속 승객들의 표정을 살폈는데요. 그런데 기내 중간 지점에서 뭔가 다른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한국어 방송이 나오자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창가 쪽에 앉은 젊은 한국 여성은 방송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물론 우린 번거롭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한국인 승객들이 있으니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해야 하나? 그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소수를 위해 다수가 불편을 겪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 1시간 후 제 확신이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비행기가 갑자기 심한 난기류를 만나며 기체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짧은 비명이 터져 나오고 기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 찼죠. 이런 상황은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수십 번은 겪어본 일이었고 최근 지구온난화가 극심해지면 난기류는 빈번해졌기에 위험하다고 느낄지라도 결국 비행기는 무사히 지나갈 거란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순간에 승객들을 진정시키는 것이야말로 제 전문성이 가장 빛나는 때라고 자부했죠. 저는 즉시 마이크를 잡고 수백 번의 위기 상황에서 저를 증명해 주었던 차분하고 신뢰가 믿는 목소리로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일시적인 기류 변화로 인해 항공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이는 비행에 전혀 위험하지 않은 자연 현상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좌석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제 방송이 끝나자 공포에 질려있던 승객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뿌듯해했죠. 역시 이럴 때야말로 전문가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제 방송에 이어 자동 한국어 방송이 다시 한번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무심코 기내 뒤편에 앉아 계시던 한국인 노부부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두 분은 이륙 때부터 심한 비행공포를 호소하며 제 동료들의 애를 먹이던 분들이었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손을 떨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미 몇 번이나 그 두 분께 다가가 안심시켜 드리려 했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딱딱하게 굳어 하얗게 질려있던 두 분의 얼굴이 한국어 방송을 듣는 순간 눈에 띄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토닥였고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으로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한국어 방송 몇 마디가 순식간에 해낸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 제 영어 방송도 전문적이었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부부에게는 아무리 완벽한 영어라고 해도 결국 외국어였던 겁니다. 생사가 걸린 위급한 순간에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결국 자신들의 언어로 전해지는 메시지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우려와 달리 사실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어민 발음으로 녹음된 것을 재생하는 것이라서 승객들은 여기 한국인 승무원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수준이 높았죠. 그때 제 옆을 지나가던 한국인 신입 승무원이 제게 조용히 속삭이더군요. 수석님, 어르신들께는 위급한 순간에 듣는 모국어가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마치 집에서 엄마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저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제 품격 있는 영어에만 취해 있었을 뿐 정작 승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승객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제 20년 서비스 철학에 처음으로 의문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품격 있는 영어가 모두에게 통하는 만능 열쇠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 서비스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난기류가 지나가고 기내가 다시 안정되자 저는 그 한국인 노부부께 다가가 봤는데요. 물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분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안내방송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는지를 말이죠. 할머니는 제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 안내방송이 제 대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은 저였어요. 기내를 둘러보니 저 노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 승객들도 한국어 방송 이후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까까지 긴장한 얼굴로 앉아있던 중년 남성은 이제 책을 읽고 있었고 어린 아이를 동반한 한국인 어머니는 아이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방송이 그들에게 준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안정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개념이었는지를 말이죠. 저는 영어를 할 줄 모르거나 서툰 승객들의 심정을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등한 안전과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몇 시간의 비행 끝에 저희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수십 번은 왔던 한국이지만 이날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오만하고 심지어 건방지기까지 했던 제 행동이 부끄러워지면서 인천공항을 더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저기 쓰여 있는 한글이 참 이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승객들에게 완벽한 영국 영어 발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고 덕분에 비행이 편안했다고 말해주는 영어권 승객들 덕분에 제가 오만해졌던 거죠. 늘 그러하듯 한국 공항에선 승무원들이 거리낌 없이 안전하게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고 문득 한국만큼 잘 되어 있는 데는 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작동했고 제 수화물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승객들의 동선도 자연스럽게 유도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효율성과 편의성은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어떤 공항에서도 느껴본 적이 없는 수준.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었죠. 저는 호텔까지 갈 택시를 잡기 위해 밖으로 나섰고 당연히 영국의 공항처럼 호객꾼들과 수상한 운전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 고급 리무진 버스들과 마치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최첨단 버스 정류장이 있을 뿐이었어요. 정류장의 스크린에서는 모든 버스의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 심지어 빈자리 개수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영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겪는 불편함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한없이 기다리고 낡고 더러운 차량에 몸을 맡기며 정확하지도 않은 안내방송에 의존해야 하는 일상들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모든 불편함이 첨단 기술로 해결되어 있었다는 것. 휴직기간 5년과 그 전에 한국에 1년 이상 못 사봤으니 못해도 6에서 7년은 되었는데 많은 게 달라져 있었죠.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보다 더 좋아진 한국의 모습. 호텔에 도착한 저는 잠시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제 편견을 비웃기라도 하듯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요. 쓰레기 하나 없는 보도블록, 소음 없는 거리,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밤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또 다른 놀라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보행자 전용 신호등은 카운트다운까지 표시해 주었고 지하철 입구마다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들은 런던 거리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요.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질서정연했고 서로에게 배려심을 보였습니다. 지하철 계단에서는 자연스럽게 좌우로 나누어 걸었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러시아워 때마다 벌어지는 혼잡과 무질서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제 발걸음이 한 가게 앞에서 멈췄는데 제가 알던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작은 가게였는데 이상하게도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키오스크 하나와 셀프 계산대입니다라는 팻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만약 이곳이 런던이나 파리였다면 30분 안에 모든 꽃은 도둑맞고 키오스크는 박살이 난 채 불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돈을 지불하고 꽃을 가져갔어요. 한 할머니는 꽃을 고르신 후 정확히 돈을 계산해서 넣으셨고 젊은 커플은 꽃다발을 만든 후 심지어 거스름돈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가져가더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높은 시민의식. 저는 제가 가진 서구 사회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런던에서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보안 요원이 상주해도 도난 사고가 빈번한데 여기서는 그런 감시 없이도 완벽한 자율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무인 상점이 꽃집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이었죠. 과일 가게, 채소 가게, 심지어 작은 카페까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정직하게 거래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제가 알던 선진국의 기준이 얼마나 협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길을 걷다 보니 또 다른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한 노인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시는데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말로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짐을 들어드리고 함께 계단을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도움을 받으신 노인분도 당황하시지 않고 자연스럽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젊은이가 노인의 짐을 낚아챈다. 당연히 위급 상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선 마음 따뜻해지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 한국에게 느꼈던 첫인상, 그게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제 오만함이 절정에 달하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 친구 수민이와 유명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사실 수민이는 과거 저와 함께 입사 동기인데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저도 한국에 오는 거라 수민이랑 만나기로 한 거죠. 큰 역 앞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식당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의 형태가 이상했습니다. 대여섯 명이 한 덩어리로 줄을 서 있고 그 뒤로 몇 미터 간격을 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토막난 형태였죠. 저는 속으로 한국인들의 비효율성을 비웃었습니다. 이러니까 제대로 된 질서가 없다고 하는 거라며 말이죠. 저는 제 서구적인 합리성에 근거해 뒤쪽 줄은 다른 가게 줄이거나 포장 줄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당당하게 맨 앞줄에 맨 뒤에 가서 섰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을 단숨에 앞지른 셈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가 새치기를 한 건데 아무도 저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저를 쳐다보긴 했지만 그뿐이었죠. 저는 거봐, 내 방식이 맞았어.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른 줄이었구나라며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새치기를 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눈에는 정말로 비효율적으로 줄을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그저 그 비효율성을 서구적 합리성으로 개선한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심지어 속으로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데 왜 저런 식으로 줄을 설까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수민이가 경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멜리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이게 한국식 줄서기 아니었어? 뒷사람들은 다른 줄이잖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던데? 수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멜리아, 저 사람들은 전부 같은 줄이야.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통행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줄을 끊어서 서 있는 거라고. 배려의 의미란 말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배려? 그럼 아무도 나한테 항의를 안 한 건? 그야 내가 외국인이고 잘 몰라서 실수했다고 생각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실수 하나하나에 나를 세우지 않아. 오히려 곤란해할까봐 모른 척 해준 거라고. 그렇게 수민이 손에 이끌려 맨 뒷줄로 이동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더라고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느낌의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수민이의 말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제가 비웃었던 한국인들의 행동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제가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배려였던 거예요. 제가 새치기를 했음에도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었던 수많은 한국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들의 침묵이 얼마나 깊은 친절이었는지 깨닫고 타는 듯한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이랬다면 저는 강력한 항의를 받았을 가능성이 100% 싸움이 나지 않으면 다행이었죠. 저는 그 순간 과거를 떠올렸어요. 몇 년 전 프랑스에서 수민이와 친해졌을 때의 일이었죠. 그때 수민이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맨 나중에 타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왜 내가 먼저 탈 수 있는데 굳이 양보하느냐고 물었고 수민이는 그냥 그게 예의인 것 같다고 대답했었죠. 그때 저는 그 답변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좀 답답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동양에서 온 친구가 서구권의 문화를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만 더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되겠거니 싶어서 이것저것 알려주려고 했었죠. 근데 수민이는 서구권 문화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사람 자체가 예의 있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가 수민이라는 이 친구를 좋게 봤고 그렇게 우리는 친해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수민이의 행동이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행동과 일반적인 사회 질서가 가지고 있는 DNA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시 돌아와 좀 부끄러웠던 제 실수를 식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의 충격은 계속되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당연하다는 듯 수많은 밑반찬이 깔려 있었으니까요. 유럽에서는 물 한 잔, 빵 한 조각에도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료일 뿐더러 얼마든지 더 가져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밑반찬들의 종류와 품질이었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 어묵 등등 1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하나가 다 제대로 된 요리였습니다.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 정도의 다양성과 정성을 보기는 힘들지만 여기 한국서는 늘 이런 게 그냥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죠. 한국에 왔을 때마다 느꼈던 푸짐함 역시 변함이 없었어요. 점점 사회는 각박해지고 개인주의적으로 더 변하지만 여전히 한국만큼은 그대로라는 생각. 그게 또 한 번 저를 감동시키더라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저 같은 항공업계 종사자에게는 한국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느낌마저 받게 되는 그런 기분. 한국에 왔을 때 특히 기분이 좋았던 게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서비스의 근본 정신이 바로 이것이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저희는 매뉴얼화된 친절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수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나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그 뒤 3일간의 휴식 후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다시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영국에 가기 위해 탑승한 한국인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죠. 이륙 후 안내방송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평소처럼 차분하게 영어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제 목소리에도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흥적으로 승객들에게 한국은 아름답고 멋진 곳이었는데 5년 만에 복직한 저에게 초심을 찾아준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달았어요. 기내 영국인 승객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작은 환호성과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다들 공감했으니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멘트와 즉흥적인 메시지를 승객들에게 전한 뒤 곧바로 이어질 자동 한국어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제 귀에 익숙해진 그 또렷한 한국어가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예전에 저라면 불쾌감의 인상을 썼겠지만 이제 저는 그 방송을 미소와 함께 듣고 있었죠. 그건 절대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하며 타인에 대한 가장 깊은 배려가 담긴 따뜻한 사람들의 언어였으니까요. 한국어 방송을 들으며 저는 지난 일주일간 만났던 모든 한국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공항에서 제게 길을 안내해준 직원, 버스에서 교통 시스템을 설명해준 젊은이, 꽃집에서 정직하게 계산하던 시민들, 제 새치기를 너그럽게 용서해준 사람들,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준 수민까지. 그 모든 만남이 제게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틀간의 휴식 후 곧바로 저는 런던 시내의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한국어 방송이 공식적으로 흘러나오는 상황,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한국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고 싶었고 이렇게 최근 들어 한국이 알려지며 관심을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하네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말이죠. 그때 한국에서의 며칠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한국어나 한국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이었고 배려였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저는 오늘도 하늘을 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초심을 찾게 해준 한국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 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